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방산, 인터넷 얘네들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 업종들은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곧 있으면 이제 1분기 실적 시즌 다 나올 텐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뭐 최근 프리뷰하는 것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 파란색이 1분기 영업이익 전망인데요. 이게 떨어지고 있죠, 계속적으로. 그리고 업종으로 본다 하더라도 뭐 적자 확대에다가 뭐 IT, 가전, 자동차, 상사자본재, 증권, 기계, 통신, 보험 정도를 빼고 나머지는 다 실적이 다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근데 특징적인 것은 과거에는 1분기 실적 시즌에는 1분기 실적만 조금 하향 조정하고 2분기는 내비두고 3분기는 1분기에 하향 조정했던 거 3분기에 붙이고 막 이런 좀 좋게 보려는 바이어스가 있었는데 요번엔 좀 아이러니하게 1분기 실적 시즌인데 2분기가 1분기 실적 전망이 떨어지는 것만큼 떨어져요.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왜냐면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내년 실적까지 같이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12개월선은 EPS나 이익 전망이 올라오기 어렵죠. 그래서 당분간은 되게 압박이 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길게 보면은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전부 다 다운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아프지만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눈높이를 낮추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반도체 중심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1분기는 반도체를 빼니까 좀 올라오는 듯하고 2분기는 반도체를 빼니까 더 떨어지는 거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말은 뭐냐? 1분기까지는 반도체 실적이 실적 하향 조정을 주도하고 있지만 2분기 이후부터는 나머지 업종들이 좀 흔들릴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 더 나빠지지 않는 반도체를 사모으고 지금 이익이 꺾이고 떨어지기 시작하는 요 업종별로 보시면은 IT 하드웨어, 상사자본재, 비철목재 이런 툭툭 떨어지는 애들 있잖아요. 철강, 조선, 에너지 얘네들은 좀 피해야 될 것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그림만 본다 하더라도 1분기 실적이 와 잘 나왔다 라고 하기보다는 2분기, 3분기 올해 연간 전체 실적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를 좀 더 꼼꼼히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 코스피 영업이익률 전체를 보시고 우와 영업이익률 5.3밖에 안 돼. 2011년 이후 1분기 영업이익률 평균이 7.8이었는데 2.5%포인트나 낮아져 있어. 실적 눈높이 진짜 낮은 거야 라고 하시는데 이건 전적으로 반도체 때문이에요. 반도체는 마이너스 3.5%입니다. 업종 자체가 많이 역성장을 보인 거는 뭐 IT 버블이나 금융위기 이후 처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를 빼고 보니까 4분기 영업이익률이 여전히 6.4예요. 2011년 이후 1분기 영업이익률 평균이 6.2였는데 이보다 높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좀 더 하향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6.4도 괜찮은 거 아니냐? 근데 3분기도 2011년 이후 평균은 6.8보다 낮은 6.6, 4분기도 4.5보다 낮은 4.1. 그런데 경기는 더 안 좋아지고 수출은 더 나빠지고 뭐 이런 그림들까지 있었고 원자재 가격 레벨 다운되고 환율도 안 좋은 상황이라서 6.4의 영업이익률을 지키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는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흔들릴 때마다 사자, 나머지 업종은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높이가 높기 때문에 이 하향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긴 호흡으로 긍정적인데 1분기, 2분기를 지나면서 봤을 때는 2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아지는 또는 연간 실적까지 꼼꼼히 따져서 시클리컬 위주로는 조금은 정리해야 될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지금 장기 흐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4월 중순 벌써 다 됐으니까요. 4월 중순에 좀 단기적으로는 좀 어떻게 흘러가고 우리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좀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더 확인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렸던 이유는 심리적인 부분들이 거의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AAII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미국 개인 투자자협회에서 발표하는 강세 전망과 약세 전망 스프레드는 지금 보합부분까지 와 있어요. 그리고 Fear and Greed 인덱스도 70을 넘어섰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과 여기 내려갈 룸, 그리고 얘가 75,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올라갈 룸과 이제 70 정도에서 내려갈 룸. 어디가 더 큰가를 보자라는 거죠. 심리적으로 안도감이 들어올 만큼은 들어와 있다. 여기서 더 안도해서 심리적으로 더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기에는 올라가는 폭보다는 좀 내려갈 수 있는 폭이 더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도 지금 저점권에 근접해 있어서 얘가 더 떨어지는 힘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더 크고 중기 지표도 마찬가지고요. 빅스도 지금 18, 17%까지 내려와 있어서 여기서 16, 15로 간다 하더라도 그 폭은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더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심리적으로는 좀 불안정해지고
그리고 변동성은 좀 커지고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는 좀 높아지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좀 이런 그림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또 2580, 70까지 올라갔다면 여기 근처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여기 근처까지. 그러니까 상승 추세대라고 하더라도 정점에 거의 다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2430, 40, 또 2차적으로는 2400 초반 정도까지 지지력 테스트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요런 등락 과정이 있을 때 좀 사모으고 그 다음 사이클을 좀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은 2400대까지 기다리나?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2507, 80이니까 2500이 깨지게 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그냥 누구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찰병을 띄워놓는다. 그러니까 얘가 현금 비중이 100이라고 본다면 10% 정도는 2500이 깨질 때 들어가고 그 들어간 금액의 하락이 또 나오면은 20%, 또 레벨 따면 30%, 그러면 60% 채워놓잖아요. 그런 다음에 2400 지지력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나머지 금액을 사시면서 좀 비중을 늘려가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요게 이렇게 툭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는 거는 다음 주 중국 실물 지표가 나오는 것들, 그리고 4월 말에 PC 물가가 반등할 때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400이 깨지면 좀 일시적으로 언더슈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더 좋은 매수 찬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언더슈팅이 있더라도 비중 확대 전략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등락 활용해서 사야 할 업종은 어딜까요? 뭐 반도체는 아까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너무 뻔해서 뭐 같은 업종들이 계속 나와요. 정책을 봐도, 재정 흐름들을 봐도, 법안을 봐도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방산, 인터넷 얘네들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 업종들은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재정이 여기에 모두 투입이 되고 있고 글로벌 트렌디한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어서 저는 내일 물어보셔도 모레 보셔도 한 달 뒤에 물어보셔도 뭐 계속 얘네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는 반도체 법안, 유럽은 반도체 이니셔티브, 중국은 반도체 굴기, 전기차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는 미국은 IRA 법안, 유럽은 리파워 EU, 중국은 보조금 지원금 지급해주고 지금 세부 산업 정책들이 굉장히 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은 유럽하고 중동 쪽에서 방산 지출을 늘리고 있죠. 국방비 지출을. 우리 인터넷은 뭐 챗 GPT라든지 AI 이런 쪽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플랫폼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 쪽에서 빅테크 기업들을 지금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맞물려서 생각을 해본다면 실적이나 뭐 그런 건 다 배제하고 전 세계적인 정책이나 재정이나 이런 방향성들을 봤을 때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방산, 인터넷 얘네들이 좀 더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좋다고 해주셨는데 이게 주도주로 좀 부상할 수 있는지랑 그 다음에 반도체에서도 뭐 굉장히 공정마다 되게 다양한 종목들이 많잖아요. 좀 어떤 쪽에 뭐 특히나 또 대형주로 가야 되는지 중소형주로 가야 되는지. 저는 2016년, 17년하고 분위기가 비슷할 것 같아요. 보시면은 2015년 4분기, 2016년 1분기, 2분기 동안에 뭐가 있었냐면 적자 간다 안 간다 하면서 이 와중에 하이닉스, 마이크론 얘네들은 감산을 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살만하니까 그럼 여기서 경쟁력을 벌려야겠다 그래서 감산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년 하반기부터 업황이나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했고 17년에는 서버 투자 수요가 들어오면서 폭발적으로 올라갔거든요. 지금은 어떻죠? 삼성전자도 감산을 결정할 정도로 더 나빠요. 그러면은 투자를 더 줄이겠죠. 그러면 수요와 공급 간의 갭이 더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림이었는데 이제는 좀 드라마틱하게 특히 삼성전자는 더 드라마틱하게 턴어라운드 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2016년, 17년에는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에서부터 코스피를 아웃퍼폼하기 시작했고 17년에 뭐 폭발적인 상승을 했죠. 이런 그림들이 아마 2023년 하반기, 2024년, 25년 상반기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반도체가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하나 앞서 말씀드렸던 큰 흐름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채권금리 하락한다. 경기는 좋아지는데 금리 하락한다. 그리고 달러 약세, 원화 강세. 그럼 뭐가 좋아질까요? IT, 외국인 수급 개선, 그럼 대형주. 그래서 반도체 중에서도 대형주 좀 괜찮게 보고 있고요. 이제 2024년을 가면서 장비주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차를 두고 지금은 투자를 줄이는 단계고 이제 업황이 이렇게 돌아서 24년 중에 올라오기 시작하게 된다면 공급이 부족하니까 또 투자를 늘려야게 되겠죠. 그게 후행적으로 장비주들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선행되는 것들은 대형주, 좀 2024년 실적이 돌아서고 투자 계획이 조금씩 구체화될 때부터는 이제 장비주 이렇게 보시면은 순환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2016년, 17년의 특징은 반도체, IT 가전,
철강, IT 하드웨어, 은행, 에너지, 화학, 소프트웨어. 딱 8개만 시장보다 좋았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반도체, 2차전지,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방산, 그리고 인터넷. 이 6개만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6년, 17년에도 8개만 좋았어요. 8개만. 나머지는 시장보다 못했고 한 10개 정도 업종은 코스피가 26% 오르는 동안 얘는 마이너스를 갔던 거죠. 좀 엇갈리게 만들어줬던 건 실적입니다. 코스피 2017년 코스피 전체 이익이 늘어나는 것 중에 얼마를 차지하나 봤더니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63%입니다. 절반 이상을 반도체 혼자 끌고 왔어요, 이익을. 그러니까 반도체가 1등이죠. 그리고 은행이 3등, 은행, IT가전, 화학, 에너지, 철강. 거꾸로 안 좋은 자동차는 마이너스였고요. 화장품 의류 마이너스, 보험 유통은 여기 있긴 하지만 시장보다 못했고요, 수익이. 호텔 레저 마이너스, 여기였죠. 호텔 레저 마이너스, 미디어 교육 마이너스. 그러니까 실적 때문에 완전히 업종별 흐름이 완전히 엇갈려 버린 거예요. 다들 좋은데 누가 좋고 나쁘고 아니라 좋은 애들은 진짜 좋고 나쁜 애들은 진짜 안 좋은 그림이 나타났었거든요. 2024년에도 이익 개선 기여도로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반도체 이번에도 60% 가까이 됩니다. 화학, 조선, 자동차, IT가전, 상사자본재, 소프트웨어, 은행. 딱 여기까지만 본다면 3% 이상 비중만 본다면 조선은 좀 과대 계상이 된 것 같고 은행은 금리나 사이클에서 실적을 내기 좀 어렵다고 보면은 반도체, 뭐 다들 아시는 반도체고요. 화학, 순수화학, 2차전지, 그리고 일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는 전기차, IT가전은 뭐 2차전지랑 IT 가전제품, 상사자본재는 워낙 많은 업종들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 방산, 그리고 전력기기,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소프트웨어는 인터넷. 여기서는 정책이나 그런 변수를 배제하고 봤는데 여기 나온 업종하고 앞서 보여드렸던 원으로 보여드렸던 업종하고 매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정책, 법안, 실적까지 겸비하고 있는 업종들이라서 얘네들의 좀 매매 집중도를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이제 2차 전지도 주목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2차 전지 굉장히 뜨겁습니다. 요즘 최근에 또 한 증권사에서 이제 매도 리포트가 나와서 뭐 그 이후로 또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이제 개인분들과 뭐 기관 간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2차 전지 뭐 좋게 보는 분이나 나쁘게 보는 분이나 둘 다 이제 공통점은 산업 자체는 너무나 성장한다. 정확하죠. 이제 이슈는 이제 가격이 문제인 네,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가열 논란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 갖고 계신 분들 또는 지금이라도 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투자를 제가 뭐 따라다니면서 말릴 수는 없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무리 이뻐 보이는 석상이라도 지금 너무 뜨거울 때 잡으면 화상 입는다. 조금 멀리서 지켜보다가 좀 식으면 그때 한번 만져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성에 대한 의심은 아무도 안 할 겁니다. 특히 뭐 둔화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성장성이 글로벌 전기차 판매, 배터리 출하량 50% 이상이 되는 산업은 없어요. 지금 딴 데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집중이 되는 거죠.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여기다가 지금 아직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까지 성장을 하게 된다면 이 성장성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자, 그런데 프리미엄을 너무나도 받고 있어요. 지금. 글로벌 1등이 중국이잖아요. 그리고 중국 전체 자동차에서 전기차 비중이 한 26%에서 30% 돼요. 어마어마한 성장을 한 거죠. 더 성장을 하겠죠. 왜냐면 도종 계속 주니까. 근데 한국은 1%입니다. 신차 판매되는 거의 10% 정도가 전기차예요. 그리고 글로벌로 진출한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을 건가? 중국보다 100%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올해 1분기 이익은 하향 조정. 23년 연간 이익도 하향 조정. 그렇게 본다면 1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하면서 출렁출렁 삐그덕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 아무리 성장성이 좋은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뒤에는 이 정도의 되돌림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올라가든지 아니면 더 안 좋은 그림이 이게 떨어지게 되면 이게 떨어지겠죠. 인터넷이 대표적인 사이트 그 경우예요. 성장이 이렇게 기대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쭉 올라갔죠. 그러다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기대하는 거죠. 이렇게 폭발한 거죠. 그러다가 또 떨어진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깨고 내려간 거죠. 얘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야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2000년에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성장의 기대가 이 정도 기울기였는데 미국 IRA 법안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IRA 법안으로 더 기울기가 가팔라진다고 하니까 팍 튄 거죠. 그리고 수주도 있었고. 근데 이 기울기 아직까지 유지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좀 쿨다운해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1분기 실적 시즌이 지난 뒤에도 전 셀업체,
대형 업체들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을 본다 하더라도 소재 업체들에는 진짜로 철저히 매도만 하고 있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IT 가전이라든지 일부 화학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씩 사고는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뭐 종목별로 이렇게 좀 2023년, 25년 이익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다 떨어집니다. 얘네 둘만 올라가죠. 소재 업체들입니다. 근데 누가 더 싼가? 이익은 더 많이 올라가고 밸류에이션 더 싼 애들로 조금은 포트를 조정하자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뭐 다 팔고 떠나자 이제 끝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워낙 많이 오른 데 따른 되돌림이 있을 테니까 일정 부분 정리를 하셔서 좀 더 싸게 사신다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오르지 못한 덜 오른 업종이나 같은 업종 내에서 종목들을 좀 차별화해서 선별하신다든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좀 사시는 것이 조금 더 수익률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망 업종 외에 이제 추천 안 해주신 업종, 뭐 제약 바이오나 기타 있을 텐데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뭐 국방 인터넷이 있는데 지금 요 올해 1분기 3월 수익률이 못했던 업종들을 보시면은 꼴찌가 제약 바이오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최근 주간 단위로 보면 외국인이 사기 시작했다고 기관도 삽니다. 그러면은 제약 바이오, 특히 제약 쪽에서 수익성이 날 수 있는 업종들은 싸다, 저평가돼 있다 라는 인식을 할 만큼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제약 쪽을 사자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인터넷이 어디죠? 인터넷 소프트웨어가 얘예요. 소프트웨어는 1월 달에 삐쭉 올라갔다가 2월, 3월 달에 계속 부진하면서 마이너스 반전을 했는데 얘네들도 지금 보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 낮은 권역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추천 업종 중에서는 인터넷 그리고 가격 메리트만 본다면 제약바이오 요 두 개를 지금 시점에서 지금 가격대에서 좀 모아나가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여기 보시는 화학, 철강, 디스플레이, 에너지, IT 가전 얘네들이 전부 다 2차전지예요. 좀 조심하자 라는 말씀드리고 반도체 자동차도 지금 많이 오른 상황이라서 여기서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조금 톤다운해서 등락이 있을 때마다 모아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자동차는 3월 달에 덜 올랐지만 연간으로 보면 2차 전지 다음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자동차도 1분기 실적 시즌을 확인하면서 좀 등락이 있을 때마다 좀 모아가는 게 맞지 지금은 추격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오르려면 뭐 실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람들의 관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 사람들의 관심이 돌아올까요? 자,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은 사람들이 많긴 했지만 지금처럼 폭발적이었을 때는 언제가 있었을까요? 2020년이요? 네. 그때 말고는 되게 오랜만에 찾아온 거예요. 인터넷 언제 있었을까요? 2020년에 있었고 2년 넘게 잊혀진 종목처럼 돼 있는 거죠. 저는 그럴 때 좀 사모으신다면 다음 사이클에서는 좀 올라올 수 있는 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챗 GPT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국내에서? 네이버, 카카오. 네. 그런 것만 열어놓고 본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챗GPT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성화할 때 한국 언어도 학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포털 업체들이 갖고 있는 그런 페이지 뷰라든지 그런 데이터들을 좀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열어서 본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안 좋은 것들만 반영이 됐었는데 좀 더 나쁜 그림보다는 좀 미래로 볼수록 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는 권역까지는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뭐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막 폭등한다라는 그림보다는 지금 가격대 수준에서는 흔들릴 때마다 모아간다고 해서 손해볼 가격은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틈새 전략으로 좀 공략해 볼 만한 업종 또 있을까요, 혹시? 여기서 좀 부진한 업종들 안에서 좀 특징적인 게 상사자 문제, 미디어 교육이에요. 올 1분기 중에 굉장히 못했거든요. 특히 3월 달에는 미디어 교육은 거의 하위권입니다. 그리고 상사자 문제도 중위권 이하고요. 자, 일단은 컨텐츠 이쪽 여기 보시면은 요 4개 기업들을 합산한 건데 이때 조금 오버했어요. 2022년 4분기에 넷플릭스 가입자가 늘어났다라고 하면서 같이 움직였어요. 같이 그냥. 얘네들이 넷플릭스 때문에 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좋아도 주가는 계속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보다 너무 오버하다 보니까 내려온 거죠. 근데 얘네들은 2023년 1분기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188%가 증가하고요. 거의 2배 이상, 3배 가까이 증가하고요. 연간 기준으로도 46%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정도의 가격대에서는 미디어, 제작하는 제작사들을 좀 사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산주는 기업마다 좀 엇갈리는 모습들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계속 수준은 들어오고 있고요. 이익 전망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만 좀 흔들렸던 것 뿐이죠.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1분기는 좀 부진해요. 그래서 좀 등락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연간 기준으로 보면 이익 성장이 45%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격대에서는 미디어 컨텐츠 쪽 그리고 방산주를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방산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팀장님과는 또 5월 이제 가정의 달에 뵐 텐데,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 4월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 일단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시장이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내부적으로도 고민 많이 하고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투자를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자, 그러면은 저희가 오판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조정을 기다렸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정이 없다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지금은 조정이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려 하신다면 지금은 뭐 조정이 크면 클수록 좀 더 싸게 살 기회가 온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은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기회를 좀 삼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주도주가 부상하고 움직이는 건 되게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 주도주가 너무 과하게 움직였을 때는 좀 후폭풍이 좀 있거나 후가가 좋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여기에 몰입되었던 유동성 관심이 다른 데로 이동을 한다면 시장은 어떻게 변화를 할까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 4월 중순 이후 5월 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팀장님께서 드디어 이제 뷰를 좋게 보시는 것 같아. 기분이 좋고요. 아마 좋게 보신 뷰만큼 정말 증시도 좋아지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이경민 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